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뭘로 해야 되나?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잘 보시면 이 함수는 이렇게 되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그럼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떠 있을 때 이 해는 어떻게 나올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계속 0보다 크지 않아? 항상 성립하죠, 이 경우는. 항상 성립. 맞지? 지금 제가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식에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돼야 돼? 없다. 보통 이런 경우를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합니다. 부등식에서는 어떤 범위, 사이 범위나 바깥쪽 범위가 나오지 않고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없는 경우를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보셔야 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바꿀 거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매번 바꾸기가 번거롭겠죠. 저는 당신들한테 예시를 들기 위해서 굉장히 편한 함수를, 편한 2차 함수를 데려왔지만 여기 개수들이 분수일 수도 있고 뭐 3분의 4고 개수가 7이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데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두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 훨씬 더 중요해요. 판별식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제일 이해가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판별식은 우리가 어디서 쓰는 용어죠? 2차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뜬금없이 2차 함수고 2차 부등식인데 판별식을 왜 써요? 라고 하면 판별식은 x축과 교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쓰는 거야. 자, 왜 x축과의 교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이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축과 교점의 특징은 함수값이 0이죠. 이렇게 두고 방정식을 풀지 않겠어? 맞지? 자, 이 방정식이 y는 fx와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죠.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판별식을 제가 직접 작성하는 모양새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4분의 d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x축과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럼 없지. 없어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위에 붕 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여기 설마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리면 x축이랑 교점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니? 안 됩니다. 언젠가 올라가잖아.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아래쪽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아래로 볼록이면.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하나 더 예시. 어떤 2차식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부등식을 풀래.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됩니까?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빠르게 판별식 계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0 하면 음수지. 맞아? 이놈의 판별식이 음수예요. 음수란 얘기를 잘 이해를 해봐. 음수란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x축과 교점이 없으려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지. 그럼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아니야? 항상 성립이다 라고 바로 해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특수한 경우 더 살펴볼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좀 찌글찌글하게 나올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독특한 형태가 뭐냐? 완전 제곱식인 경우.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바로 들어도. 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큰 점을 찾으면 되는데, 큰 범위를. 이거는 3 빼고는 다 0보다 크지 않아? x에 딱 3을 집어넣었을 때만 0이니까 0은 0보다 크지 않죠. 그때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다 성립하지. 그러니까 해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왼쪽을 제가 y라는 2차 함수라고 보면 3,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3에서 접하는 형태예요. 그럼 3을 제외한 어떤 x를 데려와도 함수값은 0보다 크게 나오지.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랑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0 이하 나와야 돼. 0보다 작을 수는 있습니까? 작을 수는 없어요. 완전 제곱이니까. 근데 같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만? 2일 때만 성립하죠. 2일 때는 성립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2,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 나오는 점은 0이 나오는 이 하나밖에 없지. 그 외에는 다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절대부등식까지 한 번에 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문제 예시를 좀 보면서 지금 평면좌표 어디까지 나갔니? 또 몰라? 중선정리쯤 나갔나? 아이고, 이번 시험 직선의 방정식까지. 원이 들어가는 학교는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안 들어가면 뭐 무난무난하고. 자, 926번부터 볼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둘 다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두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fx 곱하기 gx는 0보다 크대. 그러면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케이스가 두 가지지.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지. 첫 번째는 이거여도 저 부등식은 성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둘 다 음수여도 곱하면 양수니까 성립을 합니다. 맞죠? 이거는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에서 그대로 읽어내시면 돼. 그럼 범위를 제가 구해볼게. fx가 0보다 큰 범위. 아래로 볼록인 이게 fx인데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범위가 여기랑 여기죠. 맞지? 그럼 걔를 표현하면 a보다 작아도 되고 0보다 커도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범위.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지.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x의 범위가 b 초과 d 미만이죠. 맞아요? 근데 동시에 성립해야 되잖아. 동시에 성립하려면 이걸 동시에 성립하는 걸 살짝 암산해 볼까?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이쪽 범위는 쓸모가 없어요. a보다 작은 데서는 얘는 양수가 나오지만 얘는 안 나옵니다. 혹은 이 그림상에서 그대로 살펴보셔도 돼. 그림상에서 둘 다 0보다 큰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0에서부터 d까지만 보면 두 함수가 모두 x축 위쪽에 있죠. 이렇게 되겠고, 자,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면 두 번째로 다시, 헷갈리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붉은색으로 그려볼게. fx가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인 게 fx인데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는 범위가 여기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gx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gx가 0보다 작게 나오는 범위는 이쪽이랑 이쪽이죠. 근데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동시에 0보다 작게 나오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지. 맞습니까? a부터 b까지는 fx도 음수, gx도 음수예요. 나머지 범위는 동시에 음수가 안 됩니다. 이쪽은 gx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fx가 위로 올라가니까 안 됩니다. 자, a부터 b까지밖에 안 되겠죠. 답은 5번에 있지. 됐어요? 자, 헷갈리실까봐 제가 하나 더 볼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있을 거야, 이거. 펀해져에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뭔 식인지 모르겠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주어졌습니다.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고 직선은 mx 플러스 n이라고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 부등식의를 구하래. 이 부등식의. 그럼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니? 5개예요. 5개를 구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겠지.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식의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식인지 알아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가 일단은 전개를 해볼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A, B, C는 지금 2차 함수에 연관된 애니까 얘는 제가 좌변에 남기고 mx랑 n은 우변으로 넘겨볼게. 오케이. 이걸 이제 국어 시간처럼 해석하는 거야. 얘를 y, 얘를 y라고 보면 얘는 이거죠, 지금. 얘는 이겁니다. 그죠? 근데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있다는 얘기는 직선이 위란 얘기야? 2차 함수가 위란 얘기야? 직선이 위란 얘기죠. 똑같은 x를 딱 집어넣었을 때 직선의 함수값이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직선의 함수값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2차 함수보다 직선이 위쪽에 있는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눈만 정상이면 돼. 직선이 위쪽에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랑 여기 아니야?
이쪽에서는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얘는 함수값이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럼 걔를 x의 범위로 표현하시면 돼. 마이너스 2 이하거나 여기는 3이라고 주어졌지. 3 이상이거나. 자, 이게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첫 번째 유형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건 여기 뭐 여러분들이 계속 수학을 하면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계속 나옵니다. 그래프랑 식을 적절히 섞어서 잘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간단한 풀이를 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지겨우신 분도 있을 거야. 그래프 지겨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기본은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전개하고 다 한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쪽 전개 3x제곱 12x-2x니까 10x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지 스캔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이번 사이 범위야 바깥쪽 범위야? 사이 범위. 각각이 0이 되는 x값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이 그대로 답입니다. 왜인지는 다시 한 번만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어드리면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지금. 2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럼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범위가 이쪽이죠.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1. 됐어? 3분의 1 죄송. 그럼 이 사이의 정수는 그냥 노가다 하시면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세 마리. 답은 3개. 됐죠? 자, 여기가 좀 까맣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2개 정도 볼게요. 이것도 오랜만에 보면 헷갈립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아?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럼 판별식 쓰라고 했어 선생님이. 판별식을 써볼게. 절반의 제곱 잉. 그럼 x축이랑 교점이 2번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점이 2개 있다는 얘기인데 얘를 그렸을 때 자,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죠.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0보다 작게 나오는 범위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란 얘기 아니야? 맞죠? 그래야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번역을 해보면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왜냐하면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기는 너무 귀찮지 않아?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사실 a분의 짝수근 이렇게 되죠.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자, 그럼 x축과의 교점 중에 큰 놈이 3 플러스 2루트 2, 작은 놈이 3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얘에서 얘 빼시면 마이너스 4 루트 2가 답이면 알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풀기보다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고, 이번 시험범위였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6이고 1이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번 시험 범위에서 대칭식인데 차를 물어보면 제곱 먼저 구하죠. 제곱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36 마이너스 4니까 32입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될 텐데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음수 나와야 돼요. 음수니까 1번이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봐야겠네. 이거를 내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어. 해가 없는 부등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해가 독특한 거죠. 그럼 해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애랑 안 되는 애로 나눠볼게. 이거 인수분해 되지? 되는 애 먼저 볼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이거 해 뭐야? 2 하나 있지? 2 하나 있습니다. 2일 때는 딱 0이니까 성립하고 그 외에는 양수니까 성립 안 해요. 그럼 얘는 해가 있으니까 땡. 그죠? 해가 있으니까 땡이고 나머지를 봤더니 노답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 연습을 해볼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기억. 근데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편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어떤 수의 제곱에 양수까지 더했는데 0 이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양수가 나올 테니까 이건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오케이. 그럼 기억 같은 보기는 그냥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게 편해요. 근데 디귿을 볼게. 디귿을 보면 일단 불쾌해. 개수들이 중구난방이야. 그럼 얘는 x축과 교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 잘 봐. 이 디귿을 잘 이해하셔야 돼. 디귿, 리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fx라고 했을 때 이 이차함수랑 x축이 만나나?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을 써서 확인이 가능하죠. x축이랑 교점은 는 0이라고 두고 풀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을 작성하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 양수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2개 나오면 반드시 0보다 작게 나오는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해가 없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땡. 오케이. 자, 이제 리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그냥 y라고 할게요. 그럼 판별식 왜 4야? 16이지. 음수죠? 맞습니까?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x축과의 교점이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을 y라는 애로 봤을 때 이건 함수값이야. 근데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고 x축이랑 안 만나려면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야 되죠. 깔려 있으면 내가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함수값은 무조건 음수 나와요. 양수가 나오는 구간이 단 하나도 없지. 얘는 해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보면 앞에 나올 거예요. 10번 앞에. 앞쪽인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나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나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시면 돼. 완전 제곱식이 편하면 바꾸시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아니면 판별식을 활용해서 그래프 개형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답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답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면 글로는 다 이렇게 바꿔놔. 걔네는 자기가 계산할 게 아니잖아. 자기가 계산할 게 아니니까 이거 뭐 3으로 묶어내고 뭐 3x-2분의 1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만 배우고 끝이 아니거든. 3차, 4차 지수로고 배울 테니까 계속 이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 방식으로. 자, 지금 좀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여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뒤에가 노답이라 여기 좀 천천히 할게. 자, 이번에 이제 이 짜증나는 절대값 기호가 좀 섞여 있는 형태. 절대값 기호가 나왔는데 한 번에 풀 수가 없어요. 이쪽이 상수가 아니죠, 지금. 그럼 범위를 여러분들이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거야. 중학교 때 이런 경우가 없거든.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있죠. 첫 번째, x가 1 이상이다. 1 이상인 경우는 이걸 양수가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왼쪽은 변함이 없죠. 자, 근데 제가 양수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인수분해가 그냥 되지. 되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0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사이 범위 0과 4 맞지? 여기서 마지막 주의하실 점 0과 4가 0초과 4 미만이 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1 이상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1 이상일 때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국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1 이상 4 미만이 나오겠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가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1보다 작으면 우변이 음수일 때 말하는 거예요. 우변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엔 짠짠 없어지고 얘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맞습니까? 또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사이 범위네. 0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이 해가 나왔으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것도 만족, 이것도 만족하는 애는 이 범위죠. 맞아. 근데 결국 해를 구해봤더니 이 범위에서는 얘가 해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해니까 둘 다 해지. 그럼 합쳤을 수 있으면 합쳤어도 되잖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다시 1부터 4까지니까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범위가 얘는 합쳐지니까 안 합쳐지는 애도 있습니다. 얘는 합쳐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 식에서 문제 원하는 대로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입니다.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2알파 구하래. 베타 마이너스 2알파니까 답은 8 나오겠죠. 8. 네,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 함수 푸는 건 사실 여기 유형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A 스텝도 같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림 나왔네. 자, 또 그림이 나왔는데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게 나오는 해가 다음과 같대. 근데 여기 마이너스 7이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건 아까처럼 그래프상에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fx를 구해내서 푸셔야 돼. fx를 구할 수가 있는 게 2차 함수면 미지수 3개로 표현이 가능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점 3개 주어졌어요. 점 3개가 주어졌고 얘는 x절편이 주어졌지. x절편이 주어졌으면 바로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죠. 일단 2차 항의 개수는 몰라. a. 근데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0, 2 집어넣어서 0이니까 얘네 둘은 인수로 가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y절편도 주어졌지. 이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무수히 많은 이차함수 중에 0,3을 지나는 이차함수 구해야 되니까 0, 3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자, 그럼 F형이 3이 나와야 됩니다. 0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3이고요.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고 그때 3이 나와야 돼요.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됐습니까? 그럼 제가 fx를 다 구했습니다. fx를 다 구했어요. 점 3개면 이차함수 구할 수 있다. 이거 뭐 앞에 시험범이었고 이제 이 부등식 풀어내시면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게 fx고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일단 개수가 불쾌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될 테고 좌변에 얘만 남겠죠. 그럼 바로 전개. 부동호 방향 반대로 되고 되고 이거 14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여러분들 뭐 2차 방정식 많이 풀어봤으니까. 맞죠? 그럼 얘는 그림 그릴 필요도 없이 사이범위지. 마이너스 5초과 4 미만. 됐죠? 자, 이제는 좀 반대 방향성. 여태까지는 부등식을 풀어봤어요. 풀어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부등식을 꾸며내 보겠습니다. 꾸며내 보면 이게 방정식 꾸며내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자, 과정만 잘 봅시다.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얘가 나왔대. 얘가 나왔대.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사이범위야. 그리고 이런 애를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앞에 3이 있든 5가 있든 100이 있든 어떤 양수가 곱해져도 양변 이걸로 나누면 해는 똑같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의 개수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 앞의 개수가 2차항 개수가 될 테니까 A라고 쓰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볼게. x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분배 법칙. 자, 1차항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9,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7이지. 자, 이제 전개.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 부등식이랑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게 B란 얘기죠. 저 개수에서. 개수 비교법 쓰는 거예요. 이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겠지. 똑같은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 B는 마이너스 6분의 7 A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식에서 A는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여기서 B는 바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이겠죠.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똑똑한 표현으로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무리해서 빨리 하진 않을게. 다음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보통 이렇게 나오죠. 미지수가 여러 개 섞여서
네네. 급한 전화인가? 아니야? 아니고 아닌데. 급한 전화 아닌데 왜 받는 거야? 거짓말을 못하네. 자, 941번. 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얘가 나왔대요. 얘가 나왔으면 이 해를 기준으로 먼저 가장 편안한 2차 부등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사이범위 나왔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이게 2차 한계수가 1이다 라고 했을 때죠. 1이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아? 얘는 사이범위인데 얘는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렸죠? 맞습니까? 그지? 아니 이쪽으로 열린 부등식을 풀었는데 사이범위가 나왔어. 이 말은 A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인 거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2차 한계수가 음수인가 보구나.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에 항상 2차 기준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A를 곱하면 A는 음수여야만 하고 음수다라고 하면 이거 전개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획가닥 바뀌겠지. 맞습니까? 얘랑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된대. 똑같이 나와야 된대. 근데 저 해를 기준으로 2차 한계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건데 저걸 풀었는데 얘가 나왔으면 부등호가 꺾여야 되니까 A는 음수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죠. 그 다음에 그대로 전개. 얘를 풀면 해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A는 음수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계수 비교하는 거예요. 1차항의 계수는 B래. 얘가 B란 얘기지. 상수항은 C래. 얘가 C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한 문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로 표현. 자, 그럼 한 문자로 다 표현했어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거든.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근데 c는 6분의 1 a고요. b는 마이너스 6분의 5 a고요. a는 그냥 a겠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 상태에서 a를 나눌 거야. a가 필요가 없잖아. 나눌 텐데 부등호가 그대로 가야 됩니까?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까? 반대로 바뀐다라는 게 포인트죠. 맨 처음에 A가 음수임을 우린 힌트에서 얻어냈으니까 A로 약분했을 때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부등호가 반대로 가야 돼요. 자, 이제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6을 곱하시고 6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죠. 얘는 인수분해 되죠. 사이 범위네. 2 초과 3 미만. 2번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제가 과제를 내드릴 텐데 지금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제 제출을 좀 일찍 좀 해주시고 아니 도대체 시험 수업 전에 그렇게 하면 제가 체크가 어려워. 저는 A단계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죠. 이거 꼭 푸셔야 되고 B스텝에서는 제가 딱 진도 나간 부분까지입니다. 926번부터 943번. 자, 여기까지 풀어올 수 있겠지. 풀어오셔야 되고 과제 제출은 원래 이틀 전까지가 원칙인 거 아시죠? 되도록이면
정 안 되면 수업 전날까지 해주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과제 수행 기간을 좀 지켜주시고. 자, 일요일 저녁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자, 제가 딱 배운 데까지만 지금 과제 내드렸어요. 저기까지 수행해 주시고